철학자의 지혜로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 대화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활용한 대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 대부분의 부모는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훈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자, 부처, 니체의 철학을 현실적인 대화로 구현하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드는 더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대화법의 핵심은 자녀의 무례에 즉각적으로 화내거나 설교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걱정하며 대화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태도의 부끄러움과 문제점을 깨닫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공자의 효 철학입니다. 공자 철학의 핵심 이해. 공자는 논어에서 효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효는 억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공자는 자녀의 무례한 행동 뒤에는 마음의 불안이나 고민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너의 태도는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뜻이구나.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의 뿌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공자 철학의 현실적 적용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민수가 성적이 떨어진 후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가 문을 쾅 닫으며 말합니다.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잖아요.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놓고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야?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공자의 철학을 적용하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구나. 내 태도를 보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민수가 조금 놀라며 대답합니다. 친구들은 다 성적이 올랐는데 나만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이해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그랬구나. 친구들과 비교되면서 속상했겠다. 내가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건 그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겠지? 그 아픈 마음을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통해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꾸짖지 않고 마음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놀라며 진짜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부처의 자비 철학입니다. 부처 철학의 핵심 이해. 부처는 분노는 분노로 끊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끊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자녀의 거친 말에 맞서 화를 내는 것은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 마음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부처의 지혜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거친 말에 나는 내 말보다 내 마음이 더 걱정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구나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화내는 대신 자신을 걱정한다는 사실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과 결혼 문제로 갈등하는 성인 자녀 사례입니다. 30살 미혼 아들 준석이가 결혼 압박과 직장 스트레스로 부모님께 거칠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준석이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부모님은 맨날 결혼하라고만 하시는데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회사도 불안정하고 월급도 적은데 어떻게 결혼해요? 현실을 좀 보세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남들은 다 내 나이에 결혼해서 살고 있어. 핑계만 대지 말고 노력해봐. 하지만 부처의 철학을 적용하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준서가,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고 있는지가 더 걱정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혼자 많은 걸 감당하느라 힘들었구나. 준석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정말 막막해요. 어머니가 이해하며 말합니다. 그랬구나.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더욱 압박감을 느꼈겠다. 내가 어머니한테 화를 낸 건 그런 막막한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였구나. 어머니가 따뜻하게 덧붙입니다. 어머니가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결혼 이야기만 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부터 들어볼게. 이런 대화를 통해 성인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스스로 무례했던 태도를 반성하게 됩니다. 동시에 진짜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니체의 강자 철학입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 이해. 니체는 약한 자는 감정에 휘둘려 남을 공격하지만 강한 자는 그 에너지를 자기 극복에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무례함이 약함의 표현임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니체의 지혜에 따르면 부모는 내가 내게 함부로 말하는 건 너 자신이 힘들다는 뜻일 거야. 어렵지만 힘듦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해봐. 자녀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곧 나약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니체 철학의 현실적 적용 사례. 대학교 4학년 준호가 취업 스트레스로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준호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빠는 그 시대 사람이라 요즘을 몰라요.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빠 잘못이야? 가족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나 해. 하지만 니체의 철학을 적용하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준호야,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내 자신이 지금 많이 힘들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생각해봐. 진짜 강한 사람은 힘들 때 그 에너지를 가족을 무시하는 데 쓸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데 쓸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준호가 조금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버지가 이해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정말 힘들겠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약한 사람은 남 탓을 하지만 강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을 찾는다. 아빠는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볼까? 이런 대화를 통해 준호는 자신의 행동이 약함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법을 통해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적용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부모의 마음가짐입니다. 공자의 효 철학은 자녀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부처의 자비 철학은 분노를 분노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니체의 강자 철학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현실의 대화에 적용할 때 자녀는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고 부모와 더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런 방식으로 자녀와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